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위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합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는 24일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철강 공장을 포함해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이 투자가 자신이 지난 11월 선거 승리와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투자는 세금이 매우 강력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철강 공장에만 58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공장은 약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루이지애나 투자 계획이 향후 4년 동안 미국에서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더 큰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캔드리와 함께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세 하원 다수당 원내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외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 부과 정책에 대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과 대만 TSMC 웨이저자 회장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 기업 총수가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히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흑자를 문제 삼으며 현지 투자를 압박해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로 수출 규모는 347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정부의 재정을 증대시키고 해외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화산의 폭발이 임박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소재한 화산 스퍼에서 용암이 분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해오자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화산 관측소는 화산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자잘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상 부근에서는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소는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곧 화산 분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진 관측, 지형의 변화, 정상 인근 호수의 상태, 그리고 화산 분화구 활동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용암의 분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이므로 인근 주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되는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AVO는 전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 F-47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F-47이란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제47대를 상징하는 코드명이기도 합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세계 최초 6세대 전투기가 공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차세대 공중지배 NGAD 프로젝트인 6세대 전투기의 명칭을 F-47로 정했다면서 개발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습니다. 미 공군은 F-47을 2030년대 후반쯤 실전 배치할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최첨단 스텔스 기술, 기동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가격은 현재 8천만 달러에 달하는 F-35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보이지만 대당 가격이 약 1억 4,300만 달러인 F-22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 등에 따르면 F-47은 최신 스텔스 기술과 무인기 동반 비행 체계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구성됐는데 적의 레이더에 잡힐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항속거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차세대 전투기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순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요즘 테슬라 자동차를 타겟으로 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은 센트리 모드를 이용해 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테슬라 차량 소유자는 센트리 모드를 활성화해 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 차량과 충전소가 공격받는 가운데 이 기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센트리 모드는 차량 카메라와 센서를 활성화해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헤드라이트가 전멸하고 경보가 울리며 스크린에는 녹화 중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테슬라 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경고를 보내며 차량에 USB 저장 장치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저장합니다.
2015년 1월 이후 최소 9개 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충전소를 겨냥한 방화, 총격, 기물 파손 등의 공격이 발생했으며 FBI는 이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화염병을 이용해 테슬라 시설을 공격한 용의자 3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센트리 모드가 일부 위협을 방지할 수 있지만 완전한 보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이 20% 이상이어야 유지됩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4월 전기 가스 요금에서 평균적으로 137불을 주민들에게 환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월 전기 가스 요금에서 평균 137달러의 크레딧을 환불한다고 게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크레딧은 총 24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의 일부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캘리포니아는 2014년부터 캡 앤 트레이드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총 109억 달러 규모의 전기 및 천연가스 요금 크레딧을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전기 요금에서 최소 35달러에서 최대 259달러, 천연가스 요금에서는 54달러에서 87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크레딧은 필수적인 환경보호 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출산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에서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4일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07년 5월생인 17세 소녀가 지난달 2일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출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광저우의 한 대리 출산 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소녀는 16세의 나이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배아를 이식받았다며 미성년자 대리모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소녀는 중국 소수민족인 이족 출신으로 이족 여성들이 대리모 산업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상관정의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난자 제공자는 학력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학사학위 소지자는 10만 위안 약 2천만 원, 석사학위 소지자는 15만 위안 약 3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모 중개업체는 1인당 달러 환산 시 3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관정의는 계약에 따르면 독신인 50세 남성은 총 12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으며 대리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리모 중개업체를 향해 이 소녀는 아직 너무 어린데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며 불법 대리모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지만 난임 등의 이유로 수요가 많아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으나 곧 검열된 듯 삭제됐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끔찍한 일이다. 대리모는 인신매매이자 장기매매와 다름없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중에 칠면조가 날아든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데요. 이런 사고가 정말 발생했습니다. 유타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칠면조 한 마리가 날아들어 차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칠면조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생긴 유리 파편으로 인해 운전자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칠면조는 직사했습니다. 유타주의 가랜드 경찰은 칠면조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운전자를 쳤다고 전하면서 최근에 사슴이나 무스 등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고속도로에 빈번히 출현하고 있어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성 콩팥병에 바나나, 오렌지 섭취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 혈압이 상승하고 부종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고 가공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질소 화합물이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노폐물이 쌓여 요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높은 과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바나나, 오렌지, 자두, 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같은 저칼륨 과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과일을 주스로 섭취하면 당분이 농축돼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학생들의 봄방학 기간인데요. 무료로 박물관 이용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의 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향후 시카고 지역 박물관 무료 입장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애들러 천문대 등 시카고 명소들이 봄방학을 겨냥해 무료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14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는 무료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경우도 도네이션을 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애들러 천문대의 경우 항상 수요일에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지만 입장 시간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로 한정됩니다. 이런 명소의 입장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할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입장 시 주민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외 시카고 역사박물관은 오는 27일 무료 개방되며 필드 뮤지엄은 26일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쉐드 수족관은 25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멕시칸 아트박물관, 푸에르토리칸 아트박물관, 컨템포러리 포토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그리고 하이드팍 아트센터 등은 1년 내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